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3월 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3월 2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5,712명이 추가된 134만 7,026명, 사망자 수는 193명 추가된 36,518명, 회복자 수는 8,948명 추가된 116만 86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지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275루피아, 팔 때 14,3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시나붕 화산이 2일 10여 차례 분화해 화산재와 뜨거운 구름 기둥이 최고 5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나붕 화산은 작년 8월 수십 차례 분화한 뒤 비교적 잠잠하다가 이달 1일 37차례 작게 분화했고 이날 산 정상에서 5km까지 화산재를 뿜어내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화산재가 인근 17개 마을을 뒤덮어 대낮임에도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고 분화구 반경 5km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시나붕 화산의 경보 단계는 1에서 4단계 중 3단계로 그대로 유지됐고 비행 경보도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무라피 화산 또한 전날 용암이 보이더니 이날 오전 두 차례 뜨거운 구름을 최고 1.9km 높이까지 뿜어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무라피 화산 대폭발이 예상된다며 경보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 뒤 화산 기습 주민 2,0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무라피 화산에서 화산재 분출, 산사태, 지진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나 대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차관은 국내에서 채취한 샘플 분석 결과 어젯밤 2개 샘플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카르타 수도권과 서부 자바, 동부 자바, 반뜬, 족자카르타 등에서 수집한 462개 샘플의 총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2개 샘플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차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사태 발생 1년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주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억 7천만 명 인구 대비 검사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소식까지 전해지자 보건당국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염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며 작년 12월 27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하고 도착일로부터 5일간 지정호텔 자비격리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가 경제 회복을 위해 2월 9일부터 외국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을 일정 부분 확대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병실 부족 현상이 다시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부패 혐의자들과 국회의원 가족들에 대한 우선 실시된 백신 접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위원회 성명에 따르면 구금된 용의자들 중 39명이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았으며 그 중엔 율리아리 바투바라와 에디 프라버워 등 전 장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부패 척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구호품 배포를 둘러싼 부패 혐의로 율리아리 당시 사회부 장관을 전격 체포했고 2020년 11월 하순에는 랍스타 치어 수출화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에디 전 해수부 장관을 붙잡아 구금했습니다. 피를리 바우리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은 목요일에 발표된 별도 성명을 통해 구금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결정한 것이 그들 사이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금된 용의자들이 조사관과 변호사, 영치시설, 간수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과 전염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가족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회 사무총장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인드라 이스칸다르는 보건부 장관 지침을 조회한 후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인드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이므로 국회의원 가족들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요건을 충족하면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족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집안의 가장만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감염학자 디키 부디만 박사는 이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투명성 문제라는 약점을 안고 있고 접종 우선권이 공공보건 원칙을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다. 마땅히 보건 분야 종사자,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부패 용의자들과 국회의원 가족들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준 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면 그건 백신이 적절히 배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정부의 백신 접종 캠페인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주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울레마 협의회, 나들라툴 울라마, 무하마디아와 다른 종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개방을 철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울레마 협의회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이고 나들라툴 울라마와 무하마디아는 양대 이슬람 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의 주류 산업 신규 투자를 금지했으나 지난달 2일 조코위 대통령이 무슬림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투자를 개방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힌두교가 다수인 발리섬이나 기독교인이 많은 술라이시 섬 일부 지역, 파푸아, 동누사 뜬가라 등의 알코올 산업 투자가 개방됐으나 이슬람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무슬림 9천만 명이 속한 세계 최대 규모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툴 울라마는 조코위 대통령의 주류 산업 투자 개방 규정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이 투자 개방 규정을 철회하자 이슬람 단체들은 물론 일부 기독교 단체도 환영의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따로 없고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다만 인구 2억 7천만 명의 87%가 무슬림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수마트라 섬 아체주만 술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슬람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에서만 술을 팔고 대다수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과 통일개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5년 알코올 음료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가 흐지부지 됐으나 지난해 또다시 법제화를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3월 3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